안녕하세요. 캐리스와 다니엘의 엄마 캐다마입니다. 스티브 잡스 전기예요. 정말 강추합니다. 정말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되게 두꺼워요. 이게 이렇게 엄청 두꺼운데 이걸 제가 자기 전에 맨날 읽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방장방에서 같이 읽기 시작을 했는데 3개월 동안 읽자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길게 읽은 것 같아요. 아니 정말 제가 일론 머스크를 읽고 나서도 든 생각은 약간 살짝 또라이 그런 사람이어야지 이 세상을 막 바꾸는 이런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이런 기업을 세우고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스티브 잡스 이 책을 읽고 정말 또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요. 저는 책을 읽을 때 예를 들어서 정말 저의 어떤 사상? 가치관이랑 너무 안 맞는 그런 저자의 어떤 생각들이 막 나열되어 있어도 저는 그래도 그냥 이렇게 읽으면서 정말 나보다 못한 사람이어도 그 사람에게서 배울 점이 있거든요. 근데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사실 사생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납득이 안 되는, 너무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특히 저는 애 키우는 엄마니까 결혼하기 전에 여자친구가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딸에 대해서 정말 아버지로서의 너무나 당연한 뭐라 그러지? 의무, 역할 이런 거를 전혀 하지 않고 뭐야 이 사람이 완전 또라이 아니야? 이러면서 이렇게 욕을 하면서 덮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서 내가 배울 점을 찾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배울 점 정말 많아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잘하는 거, 거기에 집중을 할 때 나에게 남는 게 많아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못 가진 거, 여기에 집중을 하면 우울하기만 하고 부정적이 되고 남는 게 없거든요. 근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책을 읽을 때도 내 생각과 너무 다르거나 또는 이건 너무 별로야 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여기에서 내가 취할 것만 취하면 돼요. 제가 이 책을 딱 덮고 머릿속에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키워드들을 생각을 했을 때 현실 왜곡장, 그리고 또라이. 아니 이거는 제 기억에 이거 책에서 스티브 잡스가 본인 입으로 본인이 또라이다 뭐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좋은 표현 아닌데 자꾸 나오네. 아무튼 근데 어쨌든 제가 정말 솔직하게 이 책을 딱 덮고 나서 머릿속에 남은 키워드들 중에 첫 번째가 현실 왜곡장. 이거 진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이 또라이. 그 다음이 혁신, 그리고 기업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간. 이 사람도 인간이구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로 현실 왜곡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그 이지성 작가의 미래의 부, 이 책을 읽고 여기서 그 애플이라는 회사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애플 주식이 정말 가치 투자를 할 만하다라는 어떤 그 근거를 자료가 쫙 나오거든요, 이 책에서. 저는 그거 읽으면서 애플이라는 기업, 그리고 이 기업을 만든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정말 궁금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기도 했는데, 읽으면서 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과 그리고 애플이라는 기업, 또 이 기업이 만든 제품, 그 서비스, 이 엄청난 그 혁신적인 이걸 만들게 된 근간, 한 면에서는 이퀄은 현실 왜곡장 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을 무시하고 왜곡된 현실을 믿는 거죠. 근데 그 현실은 뭐냐면은 자신이 믿고 싶은 거, 자신이 원하는 거. 일반적인 엔지니어가 만약에 만든다면 한 2, 3개월 걸릴 그러한 일을 사흘 만에 하자고 스티브 잡스가 얘기를 했고, 워즈니아가 절대 안 난다, 못한다 라고 했지만 했어요. 왜? 스티브 잡스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완전히 믿으니까. 그걸 할 수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거 된다, 하면 된다, 하자, 막 마치 그게 진짜 다 된 것처럼 막 말을 하고. 그러니까 그때뿐만 아니라 이 뒤로 이렇게 이 긴 책 있잖아요, 이 두꺼운 책을 읽는 내내 나와요, 끝까지. 심지어 암에 걸렸었잖아요. 근데 암
아마 그때 초기에 했었더라면 진짜 지금도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조차도 현실 왜곡장으로 나는 대체요법으로 이 암을 이길 수 있다. 거의 완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 왜곡장 덕분에 정말 혁신을 일으켰죠. 이 애플이라는 기업을 만들었고 또 아이폰이나 이런 너무나 막 그 아이팟하고 그 이전에 없었던 제품,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한지를 몰랐어. 그래서 시장 조사로는 조사가 되지 않아. 필요한지 아무도 몰라. 근데 그걸 만들어냈죠. 이 현실 왜곡장 덕분에 정말 완전 혁신을 일으킨 그러한 애플이라는 기업, 또 이 아이폰, 이런 어떤 새로운 혁신적인 문화. 사람들은 이게 필요한지 몰랐어. 스마트폰 하나로 노래도 듣고, 그리고 뭐 인터넷도 하고, 뭐 계산도 하고, 뭐 내비게이션도 하고, 이 모든 것들 지금 우린 이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고, 서비스를 제공을 했고, 그리고 사람들은 정말 이 기업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런데 이 현실 왜곡장 덕분에 그러한 업적을 남겼지만 또 현실 왜곡장 때문에 결국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된 거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그리고 이 현실 왜곡장가 자기가 원하는 게 반드시 될 거다. 이거는 된다. 현실을 무시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을 만류해도 아니다. 불가능하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니다. 이거 된다. 완전히 믿으니까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해내는 거야. 그래서 이런 혁신적인 기업, 혁신적 제품, 서비스 다 만들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 양부모가 이 스티브 잡스에게 정말 너는 특별한 존재다라는 정체성을 심어줬다고 했잖아요. 입양이 됐는데 그래서 나는 버림받은 그런 이제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자기 양부모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 양부모가 하는 말이 아니다. 우리가 너를 특별히, 네가 특별해서 우리가 너를 선택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는 그때부터 나는 특별한 존재다. 이런 정체성이 있었다고. 근데 이게 아마 이 현실 왜곡장이 생길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하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는 거는 반드시 된다. 이렇게 믿은 거죠. 신앙, 종교적인 걸 떠나서 믿는 거 있죠. 믿는 거. 사람이 어떤 걸 믿는 게 얼마나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이 스티브 잡스의 현실 왜곡장 부분을 읽으면은 정말 와닿아요. 그래서 제가 왜 사람은 믿는 대로 산다 이 책 얘기도 하면서 우리가 진짜 긍정적으로 믿고 내가 원하는 걸 내가 된다라고 완전히 믿잖아요. 그러면은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주변 사람들까지 믿게 만들어서 실제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해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그게 된다는 거죠. 정말로 믿으면 내가 된다고. 근데 이제 믿음이 막 쉽게 생기는 게 아니잖아. 스티브 잡스처럼 우리가 그런 엄청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확언하라고. 내가 원하는 내 삶, 내가 원하는 나의 정체성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나에게 만들어줄 나는 그런 양부모가 없으니까 내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내가 계속 세뇌를 하는 거야. 내가 믿게. 그러면은 실제로 내가 그렇게 믿으면 믿는 대로 내 삶이 그렇게 펼쳐지거든요. 어떻게 제 키워드 5개인데 지금 하나 얘기했는데 15분이 갔어. 자, 빨리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라이. 이 부분은 약간 뭐냐면은 스티브 잡스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얼간이, 바보, 멍청이 또는 천재 뭐 이렇게 딱 이분법으로 나눠가지고 사람들에다 판단을 해서 그리고 막 화가 나면 화를 다 내고 할 말 다 하고 너무 솔직한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당당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또라이적인 예술가적인 기질이 있다라고도 표현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뭐 그런 자기 딸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는 이런 비인간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또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 번째 제가 키워드로 잡은 게 혁신이거든요. 이 사람이 혁신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약간 또라이라서 가능한 것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선택과 집중을 거의 또라이 수준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이게 정말 필요해. 이걸 정말 하고 싶어. 이걸 정말 해낼 거야. 하는 순간 거기에 완전히 몰입. 그걸 선택을 하고 그 외의 것들
아까 말한 예를 들어 여자친구 낳은 딸 부양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모든 그 외의 것들은 다 무시, 완전 집중. 그리고 이 또라이 부분 떠나서 이거 말고 이제 이거랑 관련 없이 정말 혁신을 일으키게 된 그 부분은 하나가 이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미래를 예측하는 최고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거다. 그러니까 시장조사를 안 했어. 시장조사를.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찾아서 시장조사를 해서 필요한 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약간 뭐라 그러지? 뒤에 하는 거죠.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먼저 하는 거, 먼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필요할 것 같은 걸 먼저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잖아요. 알렉산더 그레엄 벨이 시장조사에서 전화기 발명했냐고. 이러면서 이제 아이폰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든 거죠. 그리고 네 번째 키워드, 기업가. 저는 이 부분은 조금 감탄이었던 게, 이 사람은 정말 애플이라는 기업을 사랑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까 뭐 믿음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사람이 또 한 면에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엄청난 걸 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이윤을 추구하는 것보다, 그건 정말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알아요.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애플이 훨씬 더 성공을 했었던 이유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윤을 추구하는 것보다 정말 자기가 되게 완벽주의거든요. 완벽주의적인 자기가 완벽하게 최고라고 자부할 만한 제품, 서비스를 만드는 거, 여기에 완전 초점을 맞추고 이걸 완전 우선순위를 뒀거든요. 그렇게 이 애플이라는 기업을 만들고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애플이 된 거죠. 이 부분은 정말 저는 약간 감탄을 했어요. 합의를 안 해요. 타협을 안 해요. 진짜. 정말 그 작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디자인 하나까지도 완벽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그 부분은 참 멋지고 감탄이 절로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죽음을 코앞에 둔 상태에서 하는 말이, 내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나는 내가 좋아하는 마케팅, 그리고 신제품 개발, 이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성공하려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일을 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이런 스티브 잡스도 인간이구나. 이런 부분이 그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 자서전을 윌터 아이작슨, 이 사람이 되게 자서전 쓰는 전기 작가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한테 스티브 잡스가 직접 연락을 해서 자기 전기를 써달라고. 사실 전기는 사람 죽고 나서 쓰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리고 본인 입으로 자기 자서전 써달라고 잘 안 하지 않나? 근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윌터 아이작슨이 물어본 거죠. 왜 전기를 써달라고 했냐. 그랬더니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나에 대해 알았으면 했어요. 아이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 항상 곁에 있어주진 못했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이유를 알기를, 내가 무엇을 했는지 이해하기를 바랬습니다.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이 세상이 뭔가를 이룬다? 성공을 한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희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의 건강과 아이들과의 추억, 그걸 희생을 한 거죠. 그 애플 처음 같이 만든 워즈니악 있죠. 이 사람도 똑같은 천재였죠. 그랬는데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어요. 워즈니악 같은 경우는 일단 리더, 기업가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사람들이 막 거의 이제 워즈니악은 나중에 막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걱정을 할 정도로 다 퍼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자신이 가진 것을 행복하게 여기고 평화롭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사는 거, 이거를 원했죠. 지금 현재 워즈니악은 굉장히 풍요롭게, 돈도 많이 벌어서, 그래서 풍요롭게 편안하게 너무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워즈니악은 그렇게 살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렇게 살고, 그게 워즈니악의 성공과 행복인 거죠. 근데 스티브 잡스는 그렇지 않은 거죠. 스티브 잡스는 위대한 제품, 영속적인 기업, 이걸 만드는 게 스티브 잡스에게는 성공, 행복인 거죠. 이걸 위해서 다른 것들이 희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정말 사람마다 다 다르다. 행복, 성공, 그 척도는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저는 이거 보면서 또 드는 생각은, 나는 어느 쪽일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어느 쪽일까? 뭘 바랄까? 이런 생각도 들어. 근데 결론은 무엇이 옳고 그른 건 없어요. 뭐가 맞다 틀리다 없어요. 그냥 자기에게 맞는 거, 그걸 찾아서 그대로 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정말 매달 따박따박 월급 받고 사는 게 맞아요. 그 안정감이 주는 행복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살면서 돈 막 그 뭐지 기업가는 이런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고 막 시기 질투하면서 그렇게 살면 그건 아니지. 그러면은 그걸 해야지. 사업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그저 자기 자신에게 맞는 삶을 사는 게 정말 행복하고 성공한 삶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스티브 잡스 이 책을 읽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할 말 많고 제가 받았던 인사이트도 많았었는데 아마 앞으로 다른 이제 영상들에서 같이 얘기를 하겠죠. 저는 이런 전기를 읽는 거 되게 추천을 해요. 우리도 읽는 게 좋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위인전 읽는 거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저 좀 약간 올인 성향이 있고, 사실 제가 스티브 잡스랑 비슷하다라고 말하면 많이 욕을 할 것 같아서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약간 비슷한 면이 없지는 않아서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정말 이렇게 건강과 가족을 희생하고 업적을 남기고 싶지는 않단 말이에요. 제 인생의 핵심 가치의 순위에도 그게 없고 또 성공이나 이런 게 없고, 근데 저는 약간 기질적으로는 비슷한 면이 없지 않은 것 같아서 읽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네. 내가 나의 인생의 핵심 가치를 명확히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라는 생각도 했고요. 사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꾸이백 커뮤니티에 뭐 꾸집밥이라든가 집밥 요리하는 거, 아니면 뭐 꾸비움은 뭐냐면은 이제 집안 정리하고 청소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한 이유는 저의 인생의 가치에서 가족, 그리고 사랑, 인간관계,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 없이 내가 성공하고 막 부자가 되고 이것만으로는 결코 행복하지 않다라는 걸 너무 확신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걸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저의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가지게 해준 스티브 잡스 전기문 추천을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